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은 바로 그 자료들에 담긴 검찰청 폐지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좀 뜨거운 주제죠. 이걸 함께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걸 넘어서요. 이 논의가 왜 나왔는지,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바뀐다면 예상되는 장점, 단점은 뭔지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논의의 목표는요. 복잡하게 얽힌 지점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고 다양한 관점들을 균형 있게 제시해서 청취자분께서 이 사안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그 자료들 첫 부분부터 던지는 질문이 결국 이거 같아요. 왜 검찰청을 폐지하고 권한을 나누려고 하는가? 네, 그렇죠. 현재 검찰이 가진 힘,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권이랑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권, 이걸 한 기관이 다 가지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권력 집중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 논란 같은 비판들이 자료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보내주신 그 분석 자료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명료해요. 기소 기능은 가칭이지만 공소청 같은 독립기관이 맡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수사기관으로 넘겨서요. 아, 분리해서? 네, 전문성도 높이고 또 서로 견제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권한 분산, 이게 핵심이군요. 그 자료들 보면서 제 눈길을 끈 부분 중 하나가 해외 사례 비교였어요. 아, 네네. 다른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풀었나? 접근법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영국 모델이 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영국 사례가 흥미롭죠. 1980년대 중반쯤인데 그때 경찰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수사, 그러니까 경찰이죠. 그리고 기소, 이건 검찰청 CPS인데 이걸 완전히 분리하는 모델을 택했어요. 완전히요? 네, 그래서 기소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근데 보내주신 자료 중 한 보고서를 보면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가 좀 미흡해지는 바람에 오히려 기소 성공률에 좀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또 이면이 있군요. 완전 분리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독일은 또 다르다고요? 자료에선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고 나오던데요. 네, 독일 모델은 검찰이 직접 수사 인력은 없고요.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수사의 어떤 법률적 완성도 이런 걸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경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거나 혹은 검찰 권력 집중의 또 다른 형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된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그럼 더 복잡한가요? 연방이랑 주가 또 다르다고 하고. 네, 미국은 더 복잡하죠. 연방 시스템, 주 시스템이 다르고 또 검찰이 FBI 같은 자체 수사기관을 활용해서 직접 수사부터 기소까지 다 하기도 하고요. 아, 직접 다 하는군요. 네,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선출직 검사장의 정치적 영향력 문제, 이게 늘 따라다닌다는 점도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각 나라의 역사랑 문화가 녹아든 다양한 시스템이네요. 완벽한 정답은 없는 것 같다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찰청 폐지랑 기능 분리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예상하는 장점과 단점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역시 권력 분산 견제 강화. 이게 가장 큰 기대 효과로 꼽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게 핵심이죠. 수사기관하고 기소기관이 분리되면 아무래도 상호 견제를 통해서 권력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각자 맡은 분야에 집중하면서 전문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네, 전문성 향상. 또 기소 결정 전에 한 단계 더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니까 인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도 좀 더 자유로워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제시됩니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자료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수사 효율성 저하 문제 이거더군요. 네, 그 부분 지적이 많죠. 기관 간의 협조가 잘 안 되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문제 생겼을 때 서로 떠넘기기 바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조직 개편 그 자체의 어려움이죠. 아, 현실적인 문제들. 네, 새로운 기관 만들고 기존 조직 해체하고 여기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라던가 초기에 행정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인력 재배치 문제 같은 현실적인 난관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심지어는 분리된 그 공소청이 또 다른 형태의 기소권 남용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장점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정말 많군요. 네, 산적해 있죠. 그럼 이 자료들은 어떤 결론을 좀 내리고 있나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검찰청 폐지 및 기능 분리는 이게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거의 근간을 바꾸는 굉장히 중대한 변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 따라서 특정 외국 모델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법 현실, 사회적 맥락 이런 걸 고려해서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개혁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랄까,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 설계.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질 기관들이 어떻게 잘 협력하고 또 각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는 가치하고 또 민주적 통제 및 인권 보호라는 가치, 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매우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깊이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사법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바람직할까? 참, 보내주신 자료들도 양쪽 다 강력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 정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슈 또는 책으로 다가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